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40대 여성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과잉 진압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은 경찰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경찰 측의 주장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40대 여성이 경찰에게 과잉 진압을 당했다는 그런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금 보도 내용은 그 여성의 진정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된 것이죠. 예. 일단 여러 목격 진술 등을 종합해서 상황을 다 판단해봐야 될 텐데 일단 발단이 어떻습니까, 양 변호사? 사실 발단이 그렇게 중요한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데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5월 말쯤에 이제 아파트 주민이 이 지금 진정을 제기한 여성이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이웃집 사람들을 만났는데 네. 그 이웃집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건너편에 누가 자꾸 내 사진을 찍는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진정을 제기한 여성이 예. 그 층의 어떤 누구를 향해서 왜 남의 사진을 찍냐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다른 사람 일에 어찌 보면 나서서 항의를 한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발단이 돼서 결국에 이제 말다툼이 심해졌고 이웃 주민들하고 네. 결국 이제 경찰이 다른 이웃이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네. 경찰관이 출동할 정도가 되니까 주변 이웃들도 그 사진을 상황을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로 촬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영상도 많이 찍었군요. 예. 그러니까 네. 아니 또 왜 나를 사진을 찍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갈등이 더 충돌이 커진 거죠. 네. 김영선 기자, 그럼 그렇게 해서 출동한 경찰과 이 여성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이제 그 주변에게 폐를 끼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 여성이 이미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아하. 신분증이 집에 있다. 이거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계속 밝혔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화가 나니까 경찰들에게 또 욕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들은 또 이 여성에게 대해서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갈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또 목격 진술을 통해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수갑을 채운 사실은 확인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갑을 채운 것 자체는 뭐 경찰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여성이 주장하기로는 뭐 이 왜 수갑을 채우는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줬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 같은 것도 고지를 안 해줬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경찰 측의 얘기랑은 좀 다릅니다. 다르고요. 근데 예. 여성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과연 이게 어떤 진정의 내용이 맞느냐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이제 이걸 보도로 한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보도가 된 건데 내용에 네. 따르면 여성의 남편이 자신을 체포하는 걸 보고 남편이 와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는데도 경찰분이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줬다고 하는데 이 설명은 사실은 이 그 지목이 돼서 현행범 체포를 당한 여성에게 하면 되는 거지. 당사자에게. 남편이 왔을 때 또 거기에 또 설명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물론 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친절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 네네. 이 현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복잡했던 걸로 보이는 게 처음에 출동했던 2명의 경찰관만으로 이게 진정이 안 돼서 아하. 추가로 순찰차가 와서 4명이 나서서 체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하, 예. 그러면 굉장히 충돌이 심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 네. 물론 여성이 체포를 된 걸 본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가슴도 아프고 굉장히 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네. 또 이게 경찰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여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여성은 네. 내가 택시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를 해서 경찰차에 태워서 갔다 그러는데 아하. 현행범 체포를 하는데 택시를 불러서 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게 과연 어떤 부분의 진정의 대상이 될지는 물론 이미 진정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를 했지만 한쪽의 얘기만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보도된 내용 자체에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분명하게 이 진정 내용대로 경찰이 무리하게 법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이랬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도 회복돼야 되고 보상도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경찰관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한 것이라면 또 그에 상당할 만큼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닌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일선에서 경찰관 생활도 해보면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 기준이거든요. 한 상당성, 실제로 체포나 또는 수갑을 채우는 등의 행위를 할 만큼의 그러한 법 위반 행위나 위험 행위
또는 질서 위반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주변에 목격자가 많으니까 영상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러한 뭐 수갑이나 물리력 사용이 꼭 필요했느냐, 그거 이전에 대화, 설득, 또는 동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찰서로까지 같이 간다든지 진정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했겠느냐, 이런 수단을 안 썼느냐, 요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 누구의 잘못인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 이런 사건들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선에서 형사 사건, 특히 이제 경미한 사건에 이게 본인 생각에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많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예. 한번 이건 결국 인권위에서 다 별도로 봐야 되긴 하지만 네. 이 사건은 결국 이제 모욕죄로 경찰관들을 모욕했다는 걸로 이제 검찰에서도 기소를 했거든요. 불구속 기소, 벌금형이지만 예. 그 얘기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 과정이 완전히 이 불법적이고 잘못됐다라면 사실은 이렇게 기소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를 안 하고 체포를 한 게 맞다면 이렇게 기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경찰 측에서는 미란다 원칙 고지를 했다. 그리고 경찰관들에게 많은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서 모욕과 폭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라는 게 또 경찰의 반론입니다. 네네. 김영선 기자, 그럼 뭐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 예. 인권이 진정한 내용 어떤 부분을 억울하게 느끼고 호소했습니까? 예, 여성의 입장은 자신이 이 경찰관에게 내 이름도 밝혔고, 네. 그다음에 이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도 이미 명확한 상태, 그러니까 네. 이미 다 주거가 다 명확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당하게 과잉으로 수갑까지 채워서 애 앞에서 데려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 자체가 인권 탄압이다라고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예. 네, 뭐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 앞서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양 변호사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 정당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었다. 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뭐 수갑을 앞으로 채우냐 뒤로 채우냐가 중요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공권력이 발동되기까지의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길었고 네. 실제로 주변에서 얼마만큼의 소란이 일어났었고 가족들 입장에서야 나중에 봤으니까 네. 체포되는 것만 보고 지금 왜 이걸로 체포를 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네. 누구의 말이 더 무게가 가는지를 알 수 있겠죠. 네. 네, 과잉 진압으로 인한 인권 탄압인가 아니면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 집행인가 양측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인권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사건 오늘 네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